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대 YBM 슈퍼스타 토익의 RC 강사 박자은입니다. 오늘은 3월 데뷔 특강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시험 직전에 여러분 점수를 바짝 올리시기에 가장 좋은 파트인 파트 5와 6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의 전략부터 얘기할 건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쌤은 강조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처음 토익을 시작하셨을 때는 어휘를 많이 외우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 600에서 700 정도를 빠르게 받으셔야 된다면 단어집 하나, ETS 복화책 구입하셔서 단어를 많이 외우시면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올라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800에서도 900까지도 가실 분들은 결국은 고득점은 문법, 그리고 정확한 해석도 문장 구조에서 결정이 됩니다. 나중에 단어는 다 외워놓고 나중에 문법을 새로 하려고 하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처음에 해석을 잘못해왔던 것들이 교정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처음에 토익 하실 때부터 기본적인 문장 구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 판단하면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휘만 막 많이 외운다고 해서 나중에 고득점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단계마다 다르지만요. 쌤은 문법을 같이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최근 문제만 봐도 30문제 중에 팝5 22문제가요. 만약에 어휘 문제라고 해도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쌤이 중요한 문법은 찍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문법, 어휘 골고루 같이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단어 물론 암기 중요한데요.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면 연어를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연속되어서 연결되어서 쓰는 어휘 세트를 우리 연어 세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토익에서는 conveniently located 이런 그냥 한 단어처럼 쓰거든요. 편리하게 위치해 있는 우리말로 입지가 좋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편리하게 얘는 위치해 있는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덩어리째 외우셔야 되고요. unless otherwise 마찬가지 달리 뭐뭐 하지 않으면 이라는 세트 표현이란 말이에요. 역시 우리 ETS 복화 책 보시면 이런 세트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어휘 교재로 공부하시고 문장 안에서 자주 나오는 이 어휘 세트를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는 연습이 필요하실 거예요. 오늘도 같이 중요한 세트들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파5의 문제들 준비했으니까 같이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제 풀이 들으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보셨죠?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복합명사 문제인데요. 이 job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 딱 등장했을 때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job. 이거 그냥 영어에서 job이라고 쓰면 안 되거든요. job은 가산명사. 그죠? 일자리 한 개, 두 개, 세 개, 직업 한 개, 두 개, 세 개. 가산명사란 말이에요. 가산명사는 여기 앞에다가 그러면 하나면 하나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어나 더를 붙여서 관사를 붙여서 표현하거나 근데 이미 관사가 없죠? 그럼 여기 s 원래 붙여야 돼요. jobs라고 해야죠. 근데 지금 그냥 job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신호냐면 이 s를 뭔가 일부러 뺐다는 건데 일부러 뺀 이유는 뭘까요? 명사의 s를 일부러 뺐다는 건 뒤에 명사를 하나 더 붙여달라는 신호를 얘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물론 아주 유명한 복합명사라 이 정도는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은 외워서만은 다 커버할 수 없는 게 복합명사라서 가산명사인데 왜 s를 뺐지? 하면 뒤에 명사를 하나 더 붙여달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많은 복합명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정답은 보기에서 일반 명사로서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B번이었고요. job offering스는 워낙 유명해요. 하나의 세트, 일자리 공석 또는 그냥 공석이라고 해석하는 복합명사인데 잘 나오는 거 몇 개 쌤 준비했거든요. mailing address 특히 이렇게 ing인데 그냥 일반 명사로 굳어져 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 명사 두 개를 나열해서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mailing address 하면 우편 주소라는 뜻이고 boarding pass 하면은 이것도 자기가 탑승하는 패스가 아니고요. 그냥 탑승권이라는 하나의 명사예요. 탑승권. 마케팅 스트래티지 마찬가지 마케팅 그냥 일반 명사로 보죠. 얘를 동명사, 분사로 꼭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마케팅 전략 이렇게 쓰고요. 지금 이렇게 오프닝이나 메일링, 마케팅처럼 생긴 건 ing 형태인데 그냥 굳이 뒤에 목적어 끌지 않고 한 단어처럼 일반 명사로 쓰는 애들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와이드닝도 잘 나와요. 와이드닝, 확장이란 뜻으로 일반 명사로 굳어졌고요. 포로카핑, 복사, 그리고 케이터링, 음식 공급 같은 일반 명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 명사로 이해하시면서도 또 ing 형태의 일반 명사들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 풀고 같이 풀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푸셨나요? 이거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기 딱 보시고.
요런 애들 우리는 이제 수량 표현이라고 그러죠. 수량 표현 또는 수량 형용사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해석이 말이 된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얘네가 뒤에 다 자기 명사의 수를 결정하는 애들이에요. 나는 단수만 꾸밀 거야. 나는 복수만 꾸밀 거야. 이렇게. 조금 암기가 필요하겠죠. 지금 인플로이는 가산 명사입니다. 사람은 무조건 가산이에요. 한 명, 두 명. 근데 가산인데 뒤에 s를 빼고 단수 형태로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가산 단수를 꾸밀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었어요. 정답은 every 쪽이 되겠고요. every 뜻은 되게 많아 보여도 항상 단수를 꾸며요. 모든 직원들 해서 복수 꾸밀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 단수를 꾸민다. 나머지 정리하셔야 되는데 all이랑 other가 같은 카테고리예요. 지금 5개. 여러분 가장 헷갈려 하시는 수량 표현 제가 써놨는데요. all, more, most, some, other 요 5개가 가산 명사를 꾸밀 때는 복수가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employees가 뒤에 있었어야겠죠. 아니면 아예 불가산도 꾸밀 수 있어요. 대표적인 토익이 좋아하는 information, 정보 같은 거. 그러니까 얘는 태생이 아예 셀 수 없는 명사라 뒤에 s를 아예 못 붙이는 명사인데 이런 명사도 꾸밀 수 있고요. 그래서 2가지를 꾸미는 거예요. 가산일 땐 복수, 아니면 아예 불가산. 그래서 지금 B번과 D번 나온 김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few는 그냥 무조건 복수예요, 뒤에. 누가 봐도 s 딱 붙은 모양이 있었어야겠죠. 근데 에브리 조금 예외적인 거 얘기할게요. 에브리 지금 단수 꾸미면서 답이 됐는데 에브리가 뒤에 숫자랑 기간 명사가 나올 때만 s 붙여서 복수를 꾸밀 때가 있어요. 이건 예외인 거예요. 예를 들어 every 3 months 이거 가능해요. 매 3개월마다 관용 표현인데 이 경우는 복수여도 every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 그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 나왔을 때 이렇게 수량 표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형용사 문제인데요. 일단 비동사 뒤니까 보어 자리예요. 우린 주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 가능한데 보기엔 지금 형용사가 있었어요. 형용사 근데 2개가 있었거든요. 아마 C번은 누가 봐도 형용사로 잘 알아볼 것 같은데 D번도 얘도 형용사예요. 그래서 둘 다 형용사라면 이 둘은 이제 해석으로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긴 게 또 비슷해서 이런 걸 이제 혼동 형용사라고 해요. 되게 좋아하는 세트들이 있는데 그중 유명한 세트입니다. dependable은 믿을 수 있느냐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좋은 뜻이죠. 신뢰할 수 있는. 그죠? 근데 dependent는 뭔가 남한테 의존적인 또는 상황이 뭔가에 달려있는 이라는 뜻이죠. 달려있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형용사지만 해석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앞에 봤더니 새로운 도서관의 건설이 땡땡하다라고 했고요. 이 도시의 능력에 땡땡하다라고 했어요. To pass a new budget, 그 새로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도시의 능력에 믿을 수 있다 보다는 달려있다. 그죠? 공사를 할지 말지는 이 능력에 달려있다. 답은 D번이 맞겠죠. 그죠? 참고로 이 형용사는 항상 뒤에 on을 동반해서 쓰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on이랑 세트로 좀 외워두셔도 좋고요. C번, D번 해석으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잘 나오는 혼동 형용사들이요. confident 하면 자신감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confidential 하면 기밀의 라는 뜻이고요. exhausted, 지친, 고갈된이고 exhaustive가 철저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ssive, 연속적인. 그래서 보기 2개 줬을 때 해석으로 구별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도 가볼까요? 항상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파5는. 보기 봤더니 얘도 해석부터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일단 보기 4개가 품사가 다 똑같을 때 우린 바로 해석하는 거고요. 품사가 조금이라도 갈려있으면 그거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듀투는 전치사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끌면서 수식어구를 이루는 존재고요. 왜는 접속사죠. 부사절 접사인데 사실 왜는 토익에선 부사 접사를 많이 쓰긴 하지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3개를 다 이끌 수 있는 접속사긴 해요. 여기서 이제 맨 앞에서 콤마 찍었으니까 부사절 접사로 후보가 된 건데 부사 접사라면 뒤에 절이 있어야죠. 주어, 동사 이끌고 콤마 찍었어야 되고 아니면 왜는 절을 좀 축약할 수도 있는 애긴 해요. 주어 생략, 동사 생략 하면서 ing나 pp 정도로 꼭 절이 아니어도 만약에 분사 구문이 뒤에 있다면 가능한 존재고요. because 마찬가지 얘네 둘은 같은 부사 접사로 후보가 되고 in order to는 누가 봐도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 있어야 돼 이거는. 바로 뒤만 보고도 결정할 수 있죠. 근데 봤더니 지금 뒤에 동사 원형은 일단 아니고요.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남아있었네요. 그죠? 인부터 이건 또 수식어구니까 날아가고 그래서 빈칸이 이끄는 부분이 그냥 명사 구만 남았을 때 우리는 답은 전치사로만 가는 게 맞죠. 해석 말고 자리로 푸셔야 되는 거죠.
due to significant advances 하면 상당한 발전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상당한 발전 때문에. 같은 뜻으로 due to 대신에 owing to 그리고 on account of 같은 전치사도 알아두세요. 전부 다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접속사, 전치사 섞여 있을 때는 자리로 판단해야 되는구나.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까는 이제 due to 같은 전치사 답이 됐고 이것도 사실 전치사 문제예요. 근데 얘는 4개가 다전치사라서 원래는 이렇게 품사 4개가 똑같을 때는 해석으로 푸시는 문제인데 얘는 약간 세트 문제예요. 해석으로 푸셔도 되지만은 결국 이 benefit이라는 자동사가 자기 뒤에 놓을 수 있는 전치사가 좀 정해져 있어서 뭐뭐로부터 혜택을 얻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울리는 전치사는 from 쪽이었어요. 물론 해석이 어울려서 그런 거야. from이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니까 어울려서 답이 된 건데 하도 잘 나오는 이런 세트들은 조금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죠? benefit from 이렇게. 아래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자동사인데 자기 뒤에 특정 전치사를 놓고 세트처럼 쓰는 자동사들 잘 나오는 거 써놨는데 이런 애들은 어떤 전치사 올까요? comply, fuse, proceed는 뒤에 with를 놓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comply with, fuse with, proceed with 전치사를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얘네 어떤 전치사일까요? account랑 register는 뒤에 for가 오죠. account for 설명하다. register for 등록하다. 그렇죠? 얘네 어떤 전치사일까요? adhere 그리고 contribute는 뒤에 to가 옵니다. 근데 이건 to 부정사 아니고요. 우리 지금 전치사 to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와야지 그 동사 원형 넣으시면 안 돼. 그건 to 부정사의 to고요. 그죠? 그래서 adhere to 그리고 contribute to 사실 이런 문제는 1초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보기 4개 다 전치사여도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세트로 풀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죠? benefit from.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번엔 동사 문제입니다. 거의 매달 출제되는 문제고요. 동사 문제는 순서대로 푸시는 게 중요해요. 동사는 수, 태, 시제 순으로 이 문장에 맞는 형태의 동사를 골라주셔야 돼요. 해석하지 마시고 모양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동사의 수일치는 주어랑 하라는 얘기죠. 주어를 잘 찾아서 같은 수로 맞춰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어디 있죠? 일단 요 앞에 파이낸스 요거 아니죠. 동사 문제는 빈칸 주변만 보시면 안 돼요. 전체 스캔하셔야 되고 특히 문장 맨 앞을 보시는 게 좋아요. 얘가 주어죠. 얘는 전명구, 수식어구죠. 주어가 applicant, 복수니까 우리도 복수 동사를 넣어줘야 돼요. 일단 수에 맞는 거는 2개였죠. 복수 동사인 A번과 그리고 C번이 일단 후보가 돼요. 그죠? 수에 맞는 걸로 남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를 보는데요. 태는 능동, 수동 2가지로 나뉘어 있죠. 동사는. 능동태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동사예요. 물론 이제 자동사 빼고 대부분 우린 타동사랑 가정하에 능동은 목적어 있고 수동태로 변형되면 뒤에 목적어 없고 이렇게 풀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생겨요. 투부정사가 뒤에 있는데 그럼 투부정사는 어떨 때는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적어 역할을 못 하기도 해요. 그건 동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require 같은 동사는 투부정사를 자기의 목적 보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능동일 때는 한 칸 띄고 목적어 놓고 그 뒤에 목적 보어로 투부정사를 놨단 말이죠. 그럼 얘는 지금 뒤에 목적어 사라진 거예요. 목적 보어가 바로 왔다는 건. 그죠? 다시 말해 목적어 사라졌으니까 이 문장은 수동태로 전환된 것이고 답은 BPP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남한테 요청하다 같은 동사를 행동 유발 동사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안 하고 옆에서 막 남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청하고 장려하고 이런 동사들인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가 전부 다 수동태가 됐을 때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be encouraged to 하면 뭐뭐 할 것을 장려받는다. be advised to 뭐뭐 할 것을 권장받는다. be expected to 뭐뭐 할 것을 기대받는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be allowed to 뭐뭐 할 것을 허락받는다. 그래서 행동유발 동사들은 수동태가 되면 바로 뒤에 목적 보어였던 투부정사가 남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문제인데 행동유발 동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동사 자리가 아니고요. 이제 준동사의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시고 들어보세요. 볼까요? 앞에 전치사가 있죠. 꽤 어려운 문제예요. 원래 전치사가 등장하면 뒤엔 반드시 명사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명사 있는 거 아니냐. water damage. 그러니까 수해를 입은 거죠. 수해. 그래서 이미 전치사의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다 하면 원래는 이 사이에 형용사를 넣어서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보기에서 지금 C번이나 D번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 관사 더가 붙었기 때문에 우린 관사나 소유격이 있을 때 그 앞에는 형용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형용사 놓을 거면 관사, 소유격 뒤로 넣어줘야 돼요. 그럼 얘네 지금 안 돼요. 이렇게 앞에서 꾸미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답이 막혀버리는 거.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를 내가 넣자 일단. 내가 여기다 무조건 지금 명사를 넣을 거야. 차라리 일반 명사, 동명사로 보고 얘네가 후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오브의 목적어를 내가 집어넣겠다 이렇게요. 그럼 이 둘의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일반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 그때 요 뒤에 있던 the water damage란 명사는 뒤에 목적어로서 따라오고 있는 거구나. 즉 명사인데 뒤에 목적어를 끌 수 있는 명사인 동명사로 답은 A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ng는 이렇게 꾸미는 ing 말고요. 뭐뭐 하는 말고 수리하는 것, 오케이? 수혜를 복구하는 것, 수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정리해봤는데요. 원래 이렇게 내면은 이 자리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형용사 들어가서 꾸밀 수 있고 사실 여기도 또 동명사도 가능해요. 동명사가 들어가서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끌 수도 있고 아니면 복합명사, 해석만 가능하면 명사 두 개를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세 개 보기에 다 있으면 해석으로 푸셔야 되는 문제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문법적으로 이 자리는 하나밖에 안 된 자리인 거예요. 이 명사 앞에 관사나 소유격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차피 이 자리는 형용사 안 되고요. 복합명사로 나열하는 것도 글렀고요. 여기는 무조건 동명사죠. 여기. 그래서 전치사와 뒤에 관사나 소유격이 붙은 명사 사이에 뚫어놓으면 동명사로 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그래서 준동사 중에 동명사 자리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또 가볼게요. 보기 보시고 푸셔야 되는데 얘도 아마 해석하시면 안 될 거예요. 괜히 시간 오래 걸리고 답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죠. 중요한 거는 because는 접속사고 나머지 세 개 다 똑같네요. 얘네 다 부사. 일단 품사가 갈려있기 때문에 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은 보시면 뒤에 절을 이끌고 있죠. 빈칸부터 콤마까지 이렇게 주어 동사를 이끌고 있는 자리는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뒤에 절이 하나 더 오죠. 문장에 절이 두 개. 그래서 문장에 있는 동사 두 개, 즉 절 두 개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 뒤에 절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보기 유리한 접속사인 because만 답이 되고요.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죠? 아래 잘 써놨습니다. 그래도 because는 아주 쉬운, 여러분 잘 아시는 접속사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부사도 접속사로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that을 생략해버리면 given, providing 이런 것들이 약간 접속사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given, 뭐뭇을 고려하면 이란 뜻의 부사죠. 접사고요. providing은 if랑 똑같아요. 만약 뭐뭐라면이고요. 그래도 얘는 괜찮죠. now that, so that은 that이 딱 들어있으니까 누가 봐도 접속사 맞죠? 뭐뭐니까, 뭐뭐 할 수 있도록. once, 이거 조그맣지만 얘는 물론 부사로 혼자 날아가는 역할도 있긴 한데요. 토익에서는 접속사로 또 좋아해요. 저를 이끌 수 있고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으로 쓰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에. 쌤이 여기 써놓은 거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접속사처럼 좀 안 느껴지는 그런 애들인데 잘 나온 애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because는 좀 쉬웠지만 이런 애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제 나머지 어휘 문제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문법 포인트 문제들을 풀었는데요. 이런 문제는 해석해야 돼요. 맞아요. 보기 4개 다 형용사, 품사가 똑같을 때는 이제 어휘 문제가 되는데 앞에서부터 막 해석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형용사가 어느 정도 어울리는 명사를 꾸며줘야 된다는 건데 뒤에 보니까 기부라는 명사가 있었어요. 이 중에 뭐가 어울릴까요? 하나하나 넣어볼까요? cautious는 조심성 있는 이란 뜻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조심성 있는 그 성질을 가진 주체를 꾸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꾸미게 돼 있죠. 그래서 기부라는 이런 추상적인 명사를 조심성 있는 기부 이렇게 꾸미진 않겠고요. 자, applicable은 적용 가능한인데 이런 거를 이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적용 가능한 기부요. 이렇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적용이 안 되는 기부, 적용이 되는 기부. 말이 둘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반대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어울려야지 얘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적용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죠? 좀 남겨두시고 프로페셔널 하면 되게 전문적인 기부가 돼요. 이것도 또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기부. 막 이렇게 수트 딱 차려입고 가서 기부를 하는 걸 멋있게. 그거를 자기 잡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은 D번이고요. 기부라는 행위의 퀄리티를 가장 살려줄 수 있는 건 관대한 기부죠. 가서 돈을 많이 내고, 그죠? 관대한 기부. 이것이 가장 어울리는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 써놨는데 형용사가 제일 잘 꾸미는 명사 어느 정도 같이 덩어리째 이렇게 연어 표현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다는 건데요. 쿠폰은 무료 쿠폰. 그죠? 쿠폰 앞에 뚫어놓으면 다른 형용사보다는 요 형용사가 답이 되는구나. 그죠? complimentary 쿠폰 이렇게. 날씨는 토익은 궂은 날씨 제일 잘 나와요. 궂은 날씨. 요거 형용사예요. inclement weather 이렇게. 또 공장을 가서 내가 뭔가를 점검한다면 어떤 점검이냐면 thorough inspection, 철저한 점검일 거예요. 철저한 점검. 그리고 어떤 설명이라면 자세한 설명 가장 어울리죠. detailed instruction. 잘 나오고요. 훈련은 엄격한 훈련. rigorous training. 그리고 이거는 역효과라는 하나의 명사예요. adverse effect. 그래서 역효과 또는 부작용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형용사는 바로 뒤에 명사랑 어울리는 그런 형용사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잘 나오는 것들은 조금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어휘 문제 한 번 더 가볼까요? 마찬가지 이번에도 보기 4개 다 동사니까 이것도 해석으로 푸는 문제인데 동사는 뒤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목적어가 좀 정해져 있겠죠? 지금 화폐라는 목적어 있었어요. currency. 그래서 하나하나 넣어보면 이거는 이제 화폐를 교환한다. 우리말로 이제 환전한다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 되는 거죠. 답은 10번 쪽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트인 거죠. exchange currency 하면 환전하다. 우리 여행 가기 전에 환전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정리한 거는 동사인데 어울리는 목적어가 좀 정해져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address problems 하면 문제를 해결하다. address는 동사로 해결하다는 뜻이 있고요. reserve the right, 이거 완전 한 단어예요. 권리를 가지다. 여기서 reserve는 예약하다가 아니고요. 가지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권리를 가지다. 그 다음 정책은 실행하다가 가장 어울려요. implement policy, 정책을 실행하다. 자, 여기서 컨설트는 상담하다가 아니고요. 이런 매뉴얼을 참고하다의 뜻이에요. 매뉴얼을 참고하다. consult the manual. 그 다음 assume the role, 역할을 맡다. 여기서 assume은 역할을 맡다 할 때 맡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가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맡다. 자, 그 다음 기업은 인수하다 아주 어울리죠. acquire a corporation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exchange currency처럼 타동사 플러스 어울리는 목적어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어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Part 6에 대한 전략과 또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건데요. Part 6는 기본적으로 글 쓴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날짜를 가지고 시제를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등장했을 때 확인하셔야 되고요. 발수신자의 정보, 그리고 첫 문장을 좀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가 첫 문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제 파악하면서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맥에 맞는 다양한 시제 그리고 조동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결국 해석에 직결되는 게 이 시제라서 과거에 일어난 일일 때 물론 과거 시제도 쓸 수 있지만 우리 현재 완료 have pp도 이게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무 과거 시제만 고르려고 하지 말고 보기에 없을 때는 이런 현재 완료 시제도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의미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따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가장 어려워하시는 문장 삽입 문제인데 문장 삽입 문제는 사실은 한 800점대 정도 목표로 하신 분들은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시간을 너무 여기다 많이 써서 뒤에 독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의 문제여야 하고 4문제밖에 없으니까 RC 100문제 중에. 나중에 고득점은 여기서 결정될 거라 역시 연습이 필요한데 그 보기 4개 중에 그래도 앞문장이랑 연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보기를 좀 더 예뻐해 주셔야 돼요. 보기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된 보기보다는 접속 부사가 내포되어 있는 보기 내지는 대명사를 가지고 앞문장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보기 이런 보기들이 무조건 답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보기들을 먼저 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보기 4개 문장 중에 그런 문장을 먼저 집어넣어보자. 자, 그럼 Part 6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역시 멈춰서 여러분 좀 읽어서 풀어보시고 나서 풀이 들어주세요. 자, 이 글은 날짜가 있잖아요.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8월 21일 날 쓴 글이고 소속을 보니까 같은 호텔에 소속된 직원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호텔 직원이 다른 어떠한 호텔 직원한테 쓰는 글인데 가볼까요? I was recently informed. 과거 시제 나왔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네요. 저는 최근에 들었어요. of your upcoming 땡땡. 다가오는 땡땡.
근데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네요. 그죠? 다가오는 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가 맞을까요? 당신이 다가오는 여행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상을 받으실 거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승진에 대해서. 이거 아직 다 고르시면 안 돼요. 86는 조금 기다려서 뒤에 읽고 다시 돌아오셔야 될 때가 있어요. 볼까요? 봤더니 although the new position이라 했죠. 이게 힌트죠. 그 새로운 직무가 그죠? General Manager로서의 우리 베이징 지사에서의 그 새로운 직무가 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1번의 답은 정해진 상태예요. 그죠? 새로운 직무니까요. 보기 중에 야, 너의 승진에 대해서 내가 들었어. 이게 맞지. 그죠? 물론 뭐 이직하거나 전근 가거나 이런 걸 수도 있긴 한데요. 보기에선 얘밖에 없었네요. 근데 요거 이제 동사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봤더니 글 쓴 날짜가 8월이었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9월 3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미래 시제를 넣어주실 필요가 있는데 보기에서 딱 미래 시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제를 좀 다양하게 구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우린 단순 현재 시제가 가까운 미래이자 또 정해진 미래를 의미할 때 쓸 수 있다는 거. 보기에 will이 없을 때는 단순 현재 또는 현재 진행형 정도로 대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나마 맞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야, 그 직무가 공식적으로 9월 3일에 시작될 거긴 하지만 그래도 I want it. 나는 원했어. To offer my best wishes. 내가 행운을 좀 너한테 빌어주고 싶었어. 너에게 지금이라고 했죠. 그죠? 미리 좀 축하해주고 싶었어. 계속 가볼까요? The transition. 그 변화가 새로 지사도 옮겨가고 승진하게 되니까요. 그 변화가 어떨 수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비동사 뒤니까 이제 문법 문제로 형용사를 집어넣어라라는 문제였는데 보기에서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긴 했네요. 답은 A번이었고요. 챌린징도 사실은 우리 분사 형용사긴 한데 거의 일반 형용사처럼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ing인데 그냥 뒤에 목적 없이 씁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나에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힘든, 되게 어려운이라는 뜻이고요. 비슷하게 demanding이라는 단어도 괜찮아요. demanding. 그래서 야, 변화라는 거는 힘들 수 있지. 좀 까다로울 수 있지. 이런 얘기였어요. So feel free to contact me. 그러니까 언제나 자유롭게 나한테 연락해. If you need any help. 도움이 필요하면 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도 또 자리 문제는 그렇게 풀어줘야 돼요. 형용사 자리니까 A번이 맞았다. 마지막 4번에 뭐라 해야 될까? 이거는 사실 이미 글이 다 끝난 상태라서 마지막에 거의 뭐 축복해주거나 좀 더 축하해주는 말 정도로 인사말을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끝에 와가지고 다시 새로운 내용을 꺼내기란 좀 힘들고요. 뭐가 맞을까요? 야, 베이징 호텔은 더 크대. 그리고 더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대. 이거는 약간 고객한테 어필할 때 쓸만한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죠? 마무리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떤 글 중간에 들어간다면 좀 괜찮을 수 있겠는데요. 요 세모 정도 해놓고 I'm currently interviewing. 이거 완전 꽝이죠? 야, 나는 지금 현재 면접 보고 있어. 지원자들을. 모든 직무에 대해서. 얘가 지금 채용 담당자도 아니고요. In the meantime. 그동안에 라는 뜻인데요. 그동안에 ask about employee discounts at the hotel. 그 호텔에서 직원 할인에 대해서 물어봐. 이거 명령문이니까 물어봐라 이건데요. 이것도 세모긴 한데 역시 마무리만 그 인사말로 적절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 그동안에가 틀려요. 그동안에라고 하려면 앞에 어떤 행위가 나왔어야 돼요. 그죠? 일단 2주 정도 기다려라. 그동안에는 할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답은 D였어요. I have no doubt. 나는 의심이 없다. 다시 말해 확신한다 이거죠. 야, 네가 그 새로운 역할에서 완전 성공할 거야.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면서 끝내는 게 맞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파트 5, 6에 대해서 시험 직전에 여러분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건대 YBM의 오프라인 강의 또 YBM 인강에서 온라인 강의로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